자, 똑똑해지는 방송 채널 제네시스 박입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 발표가 어제 오후에 나왔었죠. 11월 3일날 화요일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보도자료 원문을 제가 원래는 분석을 하려고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좀 양식이죠. 그런데 양이 너무 많아요. 예,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 지금 파일이 요거 하나만 해도 8페이지 정도 되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뭐 세부 자료라고 해가지고 22페이지가 있고요. 주요 질의응답에서 또 9페이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여기 주요 질의응답에 나온 내용도 좀 괜찮거든요. 오늘은 여기 그 보도자료 나와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 블로그 글을 좀 적은 게 있어요.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유세 어떻게 올라가는지, 공시가격 현실화 어떻게 되는지 이거 좀 제가 설명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거 블로그 보면서 좀 할게요. 자, 제가 이제 어떻게 좀 설명을 드렸냐면 단독 기사를 먼저 공유를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은 11월 3일이죠. 오전 3시. 그러니까 이제 발표 나오기 한 12시간 정도 이렇게 나온 건데, 어느 언론사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마 제 텔레그램 채널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공시가 80%까지만 인상하는 걸로 결정이 된 것 같다 라고 해서 단독 보도를 이렇게 냈는데, 그리고 주택 재산세 인하는 그 기준이 6억 이하냐 9억 이하냐 공시가격입니다. 이슈가 많았었는데 6억 이하에 될 것 같다, 이렇게 두 가지를 예측해서 단독으로 보도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80%가 아니라 90% 원래대로 가는 것으로 요약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보도자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보도자료에 대한 거 요약을 하면 딱 두 가지거든요. 이거예요. 지금 이거 보시면은 모든 주택 토지에 대해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90%로 가겠다, 이거 하나고요. 공시가 6억 이하 재산세율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인하해주겠다, 단 1세대 1주택자만. 요렇게 두 가지가 됐습니다. 요게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볼 건데, 아까 우리 봤었던 보도자료 첫 페이지에 있죠. 현실화율을 연 3%포인트씩 제고해가지고 10년에서 15년에 걸쳐서 시세 90%로 현실화하겠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3년간 형평성 조기 개선 후에 점진적 추진하겠다. 내년부터 1주택자 공시가격 6억 이하 재산세율 인하도 하겠다. 자, 그래서 부동산 유형별 현실화 방안을 보면은, 공동주택은 아파트죠. 2020년 현실화율이 69.0%래요. 그러니까 이제 평균적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10년에 걸쳐서 90%로 제고하는 게 이제 목표인 거고, 다만 이 편차가 큰 9억 원 미만, 시세 9억 원 미만은 3년간 선균형 확보 후, 선균형 확보는 요 균형에 맞추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7년에 걸쳐서 90%까지 땡기겠다. 이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특히 저가주택 갖고 계신 분들 잘 들으세요. 그리고 시세 9억 이상은 5에서 7년에 걸쳐서 연 3에서 3%씩 포인트씩 제고해가지고 90% 맞추겠다는 거고요. 단독주택 역시 53.6인데 15년에 걸쳐서 90%로 간다는 것이고, 토지 같은 경우에는 8년에 걸쳐서 90%로 가겠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재산세 세부담 완화 방안,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에 대해서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 그래서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포인트 인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 9억 이하는 3년의 조정 후에 7년 동안 현실화 제고를 하고, 9억 이상은 곧바로 올라가고, 토지 역시 곧바로 올라가는데, 지금 이걸 이제 한 표로 나타낸 게 지금 이거예요. 자,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 미만인 경우에 10년, 9에서 15억 같은 경우에는 7년, 그리고 15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5년으로 가는데,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9억 미만 15년, 9에서 15억은 10년, 그리고 15억 이상은 7년, 요렇게 이제 가게 됐어요. 자, 이제 여기 이제 관련 자료 제가 몇 가지 더 가져왔는데, 자, 시세 9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 3년의 균형 제고 기간을 둔 이유는 뭐냐?
자, 이거는 시세 9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는 이미 균형성이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빨리 일단 균형을 먼저 맞추는 게 중요하다. 여기 나오죠. 시세 9억 미만 단독주택의 절반 정도가 평균 현실화율과 5%포인트 이상 격차를 보이는 등 불균형성이 이제 심하다는 거죠. 단독주택 평균 현실화율은 플러스 마이너스 5%포인트 초과 비중이 3억 미만은 48%, 3억에서 6억은 45%, 6억에서 9억은 46%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심하다는 거고요. 전체 주택의 약 95%에 해당하는 시세 9억 미만에 대해서 같은 가격 구간 내의 형평성 조기 확보를 위해서 3년의 선균형성 재고 기간을 설정하겠다. 자, 그래서 9억 미만 초기 균형 목표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8.1이 70, 단독주택 52.4에서 55, 재고 기간이 3년보다 짧은 경우 상당수 중저가 주택의 재고폭이 고가 부동산 이상으로 재고되는 문제, 뭐 이런 말이 좀 있어요. 자, 이제 여러분들 관심 가지시는 게 이거죠. 자, 그럼 내가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대략 한 시세 한 9억 정도 될 것 같은데 이거 한 채만 갖고 있으면 3년간 세부담을 완화한다고 하니까 그래 뭐 나 공시가격 현실화율 나라고 좀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큰 착각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적어놨죠. 자, 다만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는 사람에게는 3년간 세부담을 완화하는데 그 이유는 그때 가서 다시 보겠다. 이런 거예요. 자, 봅시다.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서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내년부터 인하한다. 대상 주택은 서민 주거 안정과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완화 체제를 고려해서 공시가격 6억 이하로 결정을 했고 여기에 대해서 9억으로 하자 해가지고 정부, 여당 막 이렇게 좀 서로 이제 티격태격 했죠. 그래서 이제 9억이 혹시 될까 했는데 결국에 6억으로 됐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0.05%포인트씩 낮추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초과 누진과세로 이제 그 국민 개인별로 받는 재산세 감면 혜택은 공시가격 1억 이하는 최대 3만원. 자, 1억에서 2억 5천 하는 거는 3만원에서 7만 5천원. 그리고 2억 5천에서 5억 이하는 7만 5천에서 15만원. 5억에서 6억 이하는 15에서 18만원이 이제 감면이 된다는 거죠. 감면율은 최대 50%에서 최소 22.2%.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은 5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가격이 높을수록 감면율은 낮아진다고 하는데 자, 이제 이거를 한번 좀 표를 좀 한번 잘 봐보세요. 표를. 자,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자료를 보면 과표가 6천만원 이하, 그러니까 공시가격으로 하면 이제 1억이거든요. 1억에 대해서 60%를 공정시작가격비율 60%를 곱하니까 이제 과표가 0.6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제 표준 세율이 0.1%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0.05% 포인트를 줄여주기 때문에 0.05의 특례 세율이 적용이 돼서 이게 감면액은 3만 원 정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감면율 50%. 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시가격 1억 이하는 3만원 정도 되는 거고 5억에서 6억 정도 되면 15에서 18만원 정도로 늘어나요.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공시가격별 세율 인하 효과 사례.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세 가지 자료가 있죠. 그 세 가지 자료를 막 이렇게 제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기 좋은 것만 제가 이렇게 블로그에다가 일단 글을 쓰면서 오늘 아침에 달아놓은 거예요. 자, 보시면, 자, 분석 전제를 잘 보세요. 현실화 계획에 따라 매년 현실화율을 제고하고 시세의 변동은 없음. 자, 이게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은 더 오른다는 거예요. 자, 공시가격 3억 이하. 2020년 공시가격 1억 6,500만 원인 강원 춘천에 있는 땡땡 아파트의 경우 3년간 재산세 연평균 52,287원이 감면될 예정이다. 그래서 원래는 119,670원을 내야 되는데 특례세를 적용해서 49,000원 정도가 이제 세이브가 되고요. 22년이 되면은 5만원 정도, 그리고 23년 되면
56,680원 정도 이렇게 세이브가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공시가격 6억 이하 같은 경우, 이제 공시가격 4억짜리인 서울 종로 아파트를 보니까, 이 경우에는 연평균 99,610원. 그러니까 내년에는 9만원, 22년 99,000원, 그리고 23년이 되면 109,000원 정도가 이제 세이브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24년은 어떻게 됩니까? 모르겠다예요. 모르겠다인데, 그냥 모르겠다가 아니고, 좀 이슈가 있어요. 이제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럼 이제 3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3년이 지나면은, 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뭔가 기준을 또 정하겠다라는 거예요. 분위기 봐서. 자, 이에 대해서는 그때 가봐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재산세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세수 중 하나이고 계속해서 이를 감면해 줄 경우에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다만, 이게 제가 사실 이 블로그를 쓴 이유거든요. 다만 이미 3년 동안 공시가격 계속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세율을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곧바로 세부담이 되는 것이고, 이해되십니까? 지금 0.05%포인트씩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린 거를 없애버리면 이제 다시 원래 세율로 돌아가니까 곧바로 세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고,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3년이 지난 후부터는 공시가격 재고를 위해서 더 높인다고 그랬거든요. 이건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부담이 돼서 올라갈 수 있는데, 또 하나 또 있어요. 집값이 이제 또 오른다는 거죠. 집값이 올라갈 경우에는 그게 또 공시가격이 더 올라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다 이렇게 노란색으로 강조해서 이렇게 적었죠. 1주택자 공시가격 6억 이하인 경우 3년 후 체감하는 세부담은 아마 이중으로 더 늘어날 거다. 그러면 왜 3년만 이렇게 재산세율 인하를 3년만 합니까? 이렇게 봤더니, 이거 그 보도 자료입니다. 통상 조세 특례는 3년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있다. 네, 그래요. 그리고 3년 경과 후 지역별 주택 시세 변동, 공시가격 현실화율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재검토하겠다. 저도 나름 회사에서 보고서 많이 쓰거든요. 이런 보고서를 쓸 때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죠? 표현이 좀 그러는데, 면피용이다. 일단 지금은 잘 모르겠고요. 그때 가서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통상 보니까 3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도 3년 하시죠. 이거예요. 어떤 정책 목적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그래프. 자, 공동주택 도달 기간 및 재고 방식이라는 그래프가 있는데, 이게 아마 세부 자료에 들어가 있어요. 22페이지짜리. 제가 블로그에 링크 이제 다 드렸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22페이지짜리가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엄청 양이 많거든요. 장난 아닙니다. 요즘에 이제 밤이 점점 길어지죠. 밤이 점점 길어질 때 한숨 이렇게 보시면 잠이 잘 오실 수 있는데, 자, 9억 미만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이미 9억 미만에 대해서는 현실화율이 평균보다 낮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얘를 빨리 끌어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현재 평균이 69점 몇이, 즉 70%이기 때문에 일단 이 70% 평균 맞추는 거를 3년 동안 하겠다는 거예요. 여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실 텐데 21년, 22년, 23년까지. 그래서 이걸 해가지고 70% 올리고, 그래서 선균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최종 목표인 90%까지는 후 재고해가지고 7년 안에 이렇게 쭈르륵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70%, 현재 70%라면은 이 현재 70%에서 목표인 90%까지 10년에 걸쳐서 차근차근 하면 되는데, 얘는 이미 뭐 70%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 70% 평균부터 맞춘 다음에 90% 가는데 이미 3년이 흘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7년에 대해서 90% 맞춰야 되니까 이제 더 이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나는 1주택자니까 뭐 재산세 감면도 좀 되고 난 상관없지 그랬는데, 생각보다 감면 금액도 조금 이렇게 좀 적은 것 같고, 그 결국에는 뭐예요? 90% 된다는 거잖아요. 90%가 되니까 결국엔 3년 지나면 다 세금
다 그대로 제대로 걷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럴 때 이제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있죠. 이제 조삼모사라는. 자, 일단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이제 자료 이렇게 링크 다 드렸으니까 이거 한번 보시고요. 자, 이제 제가 하나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가져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시면 이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자, 재산세 보자. 재산세는 당연히 과표가 있고요. 여기 이제 세율을 이렇게 곱해서 구하는데, 이 과표가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현재 이게 60%예요. 자, 그러니까 아까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10억이다. 근데 이게 60%를 곱하니까 6억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 아까 어떤 거였죠? 요거 기억나시죠? 자, 요거. 공동주택 도달기간 및 재고방식. 이때 9억은 시가 9억. 자, 시가 9억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현실화율 추이를 보는데, 향후 3년 동안은 70%로 맞추고, 70이 되면은 쭈루룩 맞춰서 90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세 먼저 공시가격 3년 동안 오르니까 과표가 올라가죠. 두 번째, 세율이 특례 감면 세율이 없어지니까 세율 올라가죠. 그리고 세 번째 뭐가 있죠? 세 번째, 집값이 오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봤었던 보도자료 전제 조건이 집값이 안 올랐다고 했을 때를 가정했기 때문에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나와 있는 1번, 2번, 3번을 종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 후 9억 이하 집들도 9억 이하 주택 어떻게 되죠? 재산세 세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본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별로 좋아할 게 아니다. 이 보도자료 핵심 두 가지를 보면은 모든 주택 공시가격 90%로 하고, 그리고 이제 6억 이하 재산세를 한시적 인하하는데, 이거 완전히 제가 봤을 때 조삼모사예요. 3년 지나면 보셨죠? 공시가격 이거 올라갈 거고요. 세율도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고, 그동안 주택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그러면은 뭐 세부담 커지겠죠. 자, 그래서 이 보도자료에서 제가 일부만 잠깐 봤거든요. 일부만 잠깐 봤는데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실 것 같고요. 보도자료 보실 때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오늘 양이 굉장히 많아서 좀 이렇게 짧게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5분, 2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짧게라도 제가 자주 좀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라이브 언제 할지 모르지만 잘 보시고, 제 텔레그램 채널 가입해 주시면은 라이브 할 때 미리 한번 제가 그래도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 잘 지내시고요.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추워졌습니다. 특히 환절기 때 감기 조심하시고, 요즘 같은 경우에 감기 걸리면은 완전히 이제 이상한 사람으로 막 오인받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세요. 아셨죠?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그래요. 이렇게 하니까 또 예전에 작년 7월달 초기에 했었을 때 또 생각이 나네요. 들으신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 뭔지 아시죠? 항상 행복하세요. 아시겠죠? 저희 그럼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칠게요.